자, 1월 18일 통끼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엑소더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더해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리스크, 장기적인 성장 동력 약화라는 악재까지 겹친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체 전반에서 공급망 다각화가 뉴 노멀로 떠오르며 탈중국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탈중국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의 인도 생산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베트남에서도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와 맥북 생산도 본격화하는 등 생산 라인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보기술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는 2027년까지 전체 아이폰 생산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JP 모건이 2025년까지 인도가 전체 아이폰의 25%를 제조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생산 기지 이전이 진행된다고 본 겁니다. 애플의 양대 협력사인 대만 팍스콘과 페가트론도 앞다퉈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생산 거점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페가트론은 앞서 15일 동남아 내 생산시설 확대 및 멕시코 공장 증설에 대한 최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집중에 따른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요 제조사들이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실제 제로 코로나 실패와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등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중국에 거점을 뒀던 글로벌 기업들이 서둘러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지난해 봉쇄 조치와 미중 대립 고조를 계기로 픽셀 스마트폰의 생산 라인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테슬라도 이달 초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증설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연간 생산량을 200만 대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과 중국 진출에 우려를 표명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권장하는 일본의 탈중국 흐름도 빨라지고 있고요. 일본의 조사업체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2,706개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2020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940개 기업이 중국을 떠난 셈입니다. 자, 경제 석학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 2년에 걸쳐 10%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 이분이거든요. 자, 올해와 내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 좀 오르고 있죠. 부동산 종목들 시장이 아니라 금리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페이크예요. 페이크. 아셨죠? 부동산이 시장이 회복은커녕 아직 박살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주식들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시장이 정신을 차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아주 제멋대로입니다. 일단 뉴스에 좀 충실하겠습니다. 자, 이 로고프 교수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통해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서 부동산 가격을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자,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네요, 이분이. 주식과 주택은 금리의 추세에 맞춰 같이 움직이지만 주식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내 생각에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택 시장에서 많은 하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이 얼마나 하락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두어 해에 걸쳐 추가로 10%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전망의 근거입니다. 연준의 주도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각국 주택 시장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만큼 큰 폭의 인하는 없다는 것이 로고프 교수의 견해입니다. 피벗 없다는 거죠.
자, 이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결국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한 2.5%, 2.5%까지 보나? 4%도 힘들 것 같은데 2.5%까지는 내려올 것이지만 금리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부터 꽤 오랫동안 3.5%를 유지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고프 교수의 인터뷰에 별도로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조차 올해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월가 대형 은행들의 보너스 축소, 높은 수준의 금리,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고가 주택 매매를 분석하는 올샨 리얼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에서 4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1,300여 건에 거래되었지만 이 중 36%만이 하반기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결혼, 이혼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초고가 아파트 수요자들은 현재 시장에서 발을 뺀 상태라고 한 브로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는데요. 다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라 뉴욕의 초고가 아파트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큰손들 이들이 돌아올 경우 하반기에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신문은 전했는데 문제는 이제 큰손들이 안 돌아오죠. 당분간은 오겠습니까? 나같아도 안 오네. 지금 파월 우리 형님이잖아요. 파월 할아버지 코로나 걸렸대네요.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먹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주수입 창출이었던 기업 금융과 모기지 업계는 침체하는 반면 이자 순익 상승을 바탕으로 소비자 금융 시장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 같은 트렌드는 한인 은행권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인데요. 자, 미국에 있는 한인 은행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세계 경제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위기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 정제기회와 학계의 유명 인사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일명 WEF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올해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과 중국의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등을 근거로 연착륙과 내년 반등을 예상하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매년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그리고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테크를 전망하기 위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낀 거는 뭐죠? 네, 이게 VR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기 쓰기도 괴롭고 뭐 메타버스, 뭐 테슬라 전기차, 막 소셜 미디어 막. 오늘 애플 안경 있는데 그거 출시를 미뤘어요. 제가 그 기사를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오늘 이제 테슬라 그 기사 뜬 거 아시죠?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테슬라 주행이 연출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거였는데 자, MBC가 전하는 이거 한번 들으시고 한번 제가 조금 코멘트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랑하던 자율주행 기술이 조작, 과장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공개된 테슬라 모델 X의 홍보 영상. 교차로에서는 스스로 멈춰서고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좌회전도 알아서 합니다. 9분 동안 이어진 주행에서 운전자는 운전대와 엑셀, 브레이크 그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운전석에 앉아 있을 뿐 차량이 스스로 운전한다. 테슬라는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을 담당한 테슬라의 이사는 영상이 연출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운전 경로가 사전에 차량에 입력돼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었고 영상을 찍기 전 운전자가 미리 시험 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빨간 신호등에 멈추고 파란 신호등에 출발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 불가능했다며 영상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기능이 가능한지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의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미 10건이 넘었고 관련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조작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자금도 확보됐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장 폐지를 백지화했고 이 소송으로 주가가 급등락하자 주주들은 증권 사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I think the deck is probably stacked against Musk, given that the judge has already ruled that it was a false statement, and that it's going to have to make a compelling case.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의 입단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테슬라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뭐 저게 뭐 그렇게 큰 거라고 소송까지 하냐? 그게 아니고요. 문제는 테슬라를 풋옵션 공매도 하락에 베팅해 놓고 저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응? 일론 머스크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안 했으면 일론 머스크 동생은 했겠죠. 킴벌 머스크인가? kimberly 머스크인가? 주가 조작에 영상 조작에 과연 일론 머스크는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인가? 시대의 사기꾼인가? 두 가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시대의 또라이인 것만은 맞습니다. 통키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